개헌 얘기해 봅시다. 네. 오죽했으면 우리 누리꾼이 비상개헌 선포라고. 아, 진짜. 아니, 탄핵이 된 지 이틀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무슨 개헌을 한다 그래서 저 모임하다가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당원들한테 전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처음에 언론에 날 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한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마치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의 입장이 뭐냐. 지금 당장 최고위원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을 발표하라부터 시작해서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일축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네. 지금 할 일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다. 그럼요. 이게 무슨 개헌입니까? 산불이 막 나와서 잔불이 타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그 잔불 꺼야지. 무슨 밖에서 자 이제부터 내년도 산불 계획하고 예산을 짭시다. 네.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야 우리 속 시원한 양문석 의원. 개헌 개나 줘라. 내란의 잔불은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았고 그 졸개, 장관, 한덕수, 최상목 뭐 등등이 그대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도대체 제정신인가.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정진호. 맞아요. 지금은 아니죠. 한덕수가 대통령 비서실 사표 발의하는 거 봐요.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습니까? 지금 개헌은 프레임이다. 그렇죠. 아, 정말 정리 잘하셨어요. 네. 추미애 의원의 이 글은 진짜 우리가 하나의 그 기준으로 삼아도 될 만한 글입니다. 지금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한다. 정답이에요. 자, 한준호. 개헌, 내란 종식이 우선입니다. 김민석. 아니, 네. 내란 척결과 정권교체 최우선. 내각제 불가. 각 당 후보 선출 후 단일화도 한다면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나와서 지금 어제부터 막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냐. 근데 다 이제 같은 패거리들이야. 네, 빨리 정리를 해줘가지고 당원들이 조금 한시름 났어요. 오죽했으면 최동석 그 소장이 네. 원래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잘 얘기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탄생 이후에 하나도 민주당에게 이득이 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글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내란 수계가 아직 방도 안 뺐는데 개헌이라뇨.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 물타기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가 제왕인 줄 알았던 윤석열이 문제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찰 출신입니다만은 38년간 지금 헌법이 개정이 안 돼 왔잖아요. 개정한다고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우리의 수건들 한 자라도 끼워 넣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블랙홀 돼버려요. 네. 완전 뭐 내란 세력 척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고요. 맞아요. 지금 저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한다면 요거를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개헌은 헌법을 개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시행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로 바꾸는 거. 예. 그거는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21대 대통령 6월 3일 날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라는 걸 할 것 같으면 그건 반드시 지금 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원포인트로 하자 그럼. 그것만 하든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네. 8년 하든가.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거 아니면 지금 절대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당연합니다. 네. 우리 이지은 위원장의 통찰로 자 개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세 개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첫째, 개헌이 내란 청산을 막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위헌 불법적인 비상개헌 모의가 있었고 이거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란 시도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사와 단죄 없이 헌법을 손보자는 발상은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말로 헌법과 반헌법이 싸웠는데 예. 헌법이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반헌법 세력으로 하여금 헌법을 고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국힘은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헌 정당 심판을 통해서 위헌 정당이면 해산을 시키고 새로운 국회가 들어선 다음에 그 국회로 하여금 개헌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좀 개헌에 참여하긴 했지만 해산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반헌법 세력하고 헌법을 고치자고 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정리해 놓은 거 보십시오. 지금 12.3 내란부터 4.4 탄핵까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탄핵의 주역들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변호인단, 용기 내준 증인들, 진보 유튜버 및 독립 언론들. 네, 우리 그리고 그 성수 대로를 비롯하여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본인 이렇게가 네.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까지는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다가 예. 계엄하면서 스스로 관뚜껑 닫고 들어갔죠, 예. 그냥. 예. 여기에 김부겸이 어디 있습니까? 김두관, 이낙지 어디 있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요. 뭐 했어요 그때? 왜 걔네들이 와가지고 개헌하자고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권력 분립형 개헌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김경순 독일에 있었어요. 아, 봐요. 이 사람들이 주역이야. 그러면 개헌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네, 네. 탄핵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사할 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 네.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게 예. 뭐냐면 적법한 체포영장을 본인이 예. 총을 쏴서라도 막아 했잖아요. 예.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 곧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부산저축은행도 아직까지 공소시효 그렇죠. 남아 있어요. 네, 네. 도이치모터스도 남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남아있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어떻게 검찰로 있을 때 막았는지 네. 다 봐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 마누라 통해서 뇌물 받은 거 아닌지 네, 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마누라 통해서 뇌물 받은 거 아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고발 사주한 그렇죠. 거 그 배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사가 맨 마지막에 손준성은 무죄다. 네. 왜냐? 누가 시켰으니까. 그렇지. 누가 시켜서 손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웅한테 갔을 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갖다가 그 공소장에 적어놓지도 않고 그렇죠. 수사도 안 하고 네. 손준성한테 물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손준성이. 맞아요. 네. 그러면 그놈 위에서 시킨 놈 네. 그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수사해야 됩니다. 거기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적시가 돼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몰래 그 사람들이랑 교감 없이 무슨 고소장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죠. 셋 다 수사 들어가야죠. 셋 다 수사를 해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온다고 그러면 용의를 할게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건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맞습니다. 되죠. 검찰한테 맡기면 안 맡길 됩니다.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1번이 넘버1이 내란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이다. 그래서요. 지금 개헌 특위가 아니라 내란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격공합니다. 네. 내란 특위를 만들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해서 지금 우리는 이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처벌을 해야 되는 진실규명과 처벌에 대한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 청산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란을 막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란 세력을 척결할 역사적 책무를 후손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후손들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예.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키고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면 3년 받아서 됐어요. 2년 감옥에 있고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윤석열이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박근혜도 사면 받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일 되풀이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거고 저는 하나 더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네. 우린 빚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목숨을 걸고 또 싸우겠습니까? 맞아요. 한국의 시민들이 이걸 이렇게 완성시켰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80년대 민주화 투쟁과 항쟁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이거 봐라. 이 전 세계가 목도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고 하는지를 정말 이 세계에 다시 보여줘야 할 우리는 또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윤석열 구속. 이거 봐야죠. 직위원 판사 지금 네. 반드시 바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직권 구속을 해야죠. 그런데 할 수가 안 있잖아요. 하고 있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범죄로도 지금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니까 빨리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같은 거 전부 다 네. 이것도 역시 특검을 통해서 네, 수사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 요거 법제도 정비가 먼저다. 개헌보다 법제도 정부가 차라리 문제예요. 저걸 먼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예. 개헌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투표법도
정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이 허술할 수가 있지?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정말 구속 취소 사례에서 보듯이 판사와 검사가 마음먹으면 엄청난 중범죄자를 그냥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거 고민해야 되고요. 선출직 탄핵 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시에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내란범에게는 사면이 불가능하게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문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군과 경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지, 또 경호처도 사병화되지 않을 방법,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것도 좀 우리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재명 악마화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걸로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에서 경호하도록 국회 차원의 요청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정 지지율 이상, 예를 들어 30%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좋네요. 40% 이상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당선인, 권한대행 쭉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구역 안에서는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이거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1, 2, 3, 4를 다 하고 나서 내란 세력이 다 척결된 이후에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 의견이 반영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국민은 들러리야? 또 들러리고. 네. 자기들끼리 다 한 다음에 우리한테 그냥 국민투표하라 그러면 민주당이 또 합의했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야 돼요? 4월 14일 날 선거 일자가 발표돼요. 그때까지는 진짜 6월 3일인지 5월 28일인지도 몰라 사실. 그런 상태인데 언제 논의해가지고 이 지금 최소한 제외투표소 투표가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참고하라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은 줘야 돼요. 그러면 역산을 해봅시다. 5월 12일 요 선거기간 개시일 정도쯤에는 이미 문건이 다 나와서 합의문이 다 돌아야 되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야 도장 찍어가 아니라 야 국민투표해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뭐 어떤 개헌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안을 만들어야죠. 최소한 공청회라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도 가져야죠. 국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거쳐야죠. 공청회 홍보하는 데만 일주일 걸리겠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헌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족쇄 채우기다. 맞습니다. 갑자기 왜 분권형을 한다 그래? 분권형에 대해서 이전부터 얘기는 나와 있었어. 근데 왜 안 하다가 윤석열처럼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온갖 폐악질을 다 하다가 이제 이재명은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족쇄 채우려고? 이게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국회 뭐 권한도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빌미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네가 내란 일으켜서 국회가 겨우 막아놨더만 지금 국회 권한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따졌습니까? 기자 여러분? 8년 전에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8년 전에 그 호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첫째, 이들의 작전은 그겁니다. 시간을 끈다. 국민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국민들이 지칠 그 사이를 이용해서 개헌 여론소리 해가면서 세력을 모은다. 그리고 몸통을 좀 일부 떼내고 친박의 이름을 떼내고 비박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미끼가 있죠.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해가지고 우리 니네 한 덩어리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너 몇 명 장관 1개 이렇게 나눠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주세요. 거기다 드릴까요? 당장에. 이걸 가지고 미끼를 만들어서 대원을 매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면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사파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뭡니까? 개헌 카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개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자, 개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임기 단축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는 김에 뭐 권력 규조 얘기도 하나 하지. 아이고 하는 김에 내각제도 한번 해보지.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죠. 8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예. 계셨어. 예. 8년 전에도 개헌 논의로 말아먹으려고 했던 새끼들이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촛불혁명을. 네. 그때 민주당 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선언을 했어요.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동시개헌 대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 참아도 국짐이 개헌 참여하는 거 못 봐준다. 그럼요. 반헌법 세력이 어떻게 헌법을 바꾸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곧 해상되어야 할 정당이.